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했다. 거실 창문을 열어놓으니 바람에 말린 나뭇잎 소리가 들렸다. 이화는 창가에 앉아 묵은 책장을 넘기다가 잠깐 멈추었다. 책 속 사파보다 더 오래된 기억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선생님, 택배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정고 밝고 어쩐지 조금 조심스러운 톤. 이화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늘 조심스럽게 걷는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 검은 모자를 쓰고 팔에는 택배 상자를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늘도 고생 많네요. 이화는 상자를 받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꾸벅 숙였다. 언제나 같은 인사, 같은 미소. 그는 늘 예의 바른 젊은이였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문을 닫기 직전 그는 잠깐 망설이는 듯했다. 저기, 선생님, 혹시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이화는 순간 당황했다. 아, 네.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뉴스에 많이 나와서요. 걱정돼서. 그는 민망한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이화는 그제야 그의 눈빛을 제대로 보았다. 그 눈에는 피로도 습관적인 친절도 아닌 진심이 있었다. 고맙네요. 요즘은 누가 안부를 물어봐도 어색하거든요. 그녀는 말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을 본 그는 다시 인사를 하고 조심히 계단을 내려갔다. 이화는 문을 닫고 상자를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통은 바로 열었겠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그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혼자 사세요? 맞다. 혼자 산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은 외국으로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다. 하루는 느리게 흐르고 말 한마디 없이 끝나는 날도 많았다. 택배는 이화의 일상에서 가장 확실한 대화였다. 그저 인사 몇 마디였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루 중 유일한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또 그가 왔다. 이번에는 작은 편지 하나를 함께 건넸다. 이건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메모입니다. 건강하시라고요. 이화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 혼자 계셔도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장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다. 매번 다른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오늘은 오르막길에서 자전거와 충돌할 뻔했어요. 요즘 배달이 많아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네요. 할머니는 혹시 옛날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택배 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진우. 24살, 미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미술 전공이에요? 그래서 손이 고운가 보네요. 이화가 말하자 진우는 민망하게 웃었다. 고운 손으로는 박스 들기 힘든데요. 서로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거는 그림책인데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직 출판은 안 했어요. 그림책 제목은 할머니의 정원. 조용한 마을, 오래된 정원, 그리고 찻잔을 든 할머니가 주인공이었다. 왜 저에게 보여줘요? 글쎄요.
선생님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가 늘 정원에서 차를 끓여 주셨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화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채색은 부드럽고 그림 속 할머니는 왠지 낯이 익었다. 내가 저렇게 보일까? 그녀는 웃으며 책을 덮었다. 고마워요. 진우 씨, 당신 덕분에 나 다시 무언가를 기다리게 됐어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화는 처음으로 그를 차에 초대했다. 녹차 괜찮겠어요? 좋죠. 향이 좋잖아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동네 조용해서 좋아요.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여기만 오면 마음이 느긋해져요. 이화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도 그랬지. 젊을 땐 매일이 바빴고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 느림이 참 소중하다.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위로가 담긴 시간이 있었다. 그는 단지 택배 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내 오늘을 바꾼 사람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한 오후였다. 햇빛이 부엌 창을 타고 들어오며 테이블 위 찻잔에 부딪혔다. 이화는 찬물 온도를 천천히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우가 올 시간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미소. 하지만 오늘의 진우는 뭔가 조금 달랐다. 손에 택배 상자 대신 낡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할머니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화는 액자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 한복 치맛자락 사이로 번지는 햇살, 그리고 옆에는 한 남자.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 이걸 어디서? 이화는 순간 목이 메였다. 택배 보관함 뒤편에 상자 하나가 떨어져 있길래요. 이름표가 선생님 주소랑 같아서. 진우는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야. 고마워. 이화는 액자를 조심히 안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머뭇거리다 조심히 따라왔다. 혹시 저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어? 이화의 대답은 아주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주 앉아 그녀가 차를 따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마저 이 공간에선 하나의 대화 같았다. 그 사람은 선생님과 어떻게? 이화는 찻잔을 손에 쥐고 긴 숨을 내쉬었다. 20살이었지. 그땐 모두가 가난했고 꿈은 멀었어. 그 사람은 사진을 찍는 게 취미였고 나는 그냥 웃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다 전쟁이 났고 그는 떠났지. 편지 한 통 남기고.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였을 거야. 마음속에 한 칸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빈칸은 누구도 채우지 못했지. 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삶이 담겨 있었다. 조용히, 무겁게, 그리고 아름답게. 진우 씨. 네. 당신은 어떤 꿈을 꿔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저요?
전 그림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말보단 그림이 더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싶어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이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 멋진 꿈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찻잔이 살짝 울렸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 후 진우는 종종 들렀다. 택배가 없어도 그는 책을 하나 가져오거나 그림을 보여주곤 했다. 어느 날은 오래된 찻잔에 관심을 보였고 어느 날은 이화가 직접 만든 매실청을 맛보며 감탄했다. 이건 진짜 시중에 파는 거랑 완전 다르네요. 당연하지. 이건 정성이 들어간 맛이거든. 그녀는 살짝 으쓱했고 진우는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 웃었다. 선생님, 혹시 이 매실청 만드는 법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가르쳐달라는 젊은이, 오랜만이네. 이화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살아 이듬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진우에게 오래된 노트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적은 레시피들이야. 매실청, 된장, 심지어 김치까지. 잊을까 봐 기록했었지. 이제는 누군가한테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마다 묻은 오래된 얼룩, 바랜 잉크. 그 노트는 단순한 레시피북이 아니라 이화의 삶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이화는 오랜만에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별 하나. 그 별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사람은 별이 됐지만 이 소녀는 내 봄이 되어주네. 그리고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을 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래요? 진우는 놀란 듯 웃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 이화는 웃으며 손에 작은 필름 카메라를 쥐었다. 이번엔 내가 찍을 거야. 내가 이 봄을 기억하고 싶어서.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처럼 기록되었다. 봄이 조금씩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창밖의 날이 대신 연두빛 잎사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화는 마루에 앉아 자그마한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노란빛이 살짝 감도는 종이 몇 장, 그리고 낡은 펜. 그녀가 젊었을 적 가끔 몰래 꺼내 쓰던 것들. 진우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늘은 커피가 어울릴 것 같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가 손수 만든 도자기 컵에 커피를 따르는 동안 그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물었다. 할머니, 요즘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계획 있으세요? 이화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책상 위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젊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들이 있었다. 시, 짧은 이야기, 그리고 편지처럼 보이는 문장들. 이게 다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진우는 놀라 눈을 떴다. 응,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 없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했지. 언젠가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때가 온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난 글 쓰는 게 좋았어. 사람들 속에 말은 많았지만 진심은 종이 위에서만 솔직했거든. 한때는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었어. 누구 이름 없이 그냥 사람들 마음 어루만지는 그런 목소리 뒤에 숨고 싶었지.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조용히 품어온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선생님. 응. 우리. 그 글들로 책을 만들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책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림책이요. 제가 그림 그리고 선생님이 글 쓰고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이화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 바람 소리, 커피 향기, 그리고 그 말이 천천히 그녀 안에 스며들었다. 내 글. 누가 읽기나 할까? 전 읽었잖아요. 그리고 위로받았어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부끄러움, 설렘,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조용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진우는 매일 퇴근 후 그녀의 집을 들렀다. 이화는 오래된 글을 다시 꺼내 손질했고, 진우는 그 글에 맞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갔다. 하루는 그녀의 글 중 이런 문장을 읽고 진우가 멈춰섰다. 젊을 때는 모든 게 앞으로 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가장 또렷한 건 뒤에 남은 발자국이라는 걸 알게 된다. 진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문장. 참 좋네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용해져요.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들면 조용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더라. 둘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각각의 일에 몰두했다. 그 순간들이 쌓여 진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갔다. 그림은 수채화처럼 부드럽고 글은 햇살처럼 잔잔했다. 책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찻잔 속에 담긴 하루. 그녀의 글 한 문장과 그의 그림 하나로 이루어진 조용한 책. 누군가의 하루 끝, 조용히 펴볼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겼다. 편집이나 인쇄를 따로 하지 않았고 단 한 권만 만들기로 했다. 이화와 진우, 단 두 사람을 위한 책. 하지만 그 책은 둘 모두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붙여넣던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책이 있어서 올해는 특별했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시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화는 그의 손등을 살짝 감싸며 말했다. 나는 이 책 덕분에 오늘이 아직 내 것이라는 걸 느꼈단다. 그거면 충분하지. 그날 밤, 이화는 책을 침대 옆 탁자에 두었다. 불을 끄고 눕기 전 조용히 한 장을 펼쳤다. 그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와 조용히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는 시간. 그건 삶이 내게 준 가장 부드러운 선물이었다. 창밖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집안은 유난히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찻잔 속에 담긴 하루라는 책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도자기 찻잔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이화는 정성스럽게 다린 손수건으로 찻잔의 먼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이건 너의 시간이겠지. 며칠 전부터 몸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식욕도 줄고 아침마다 손이 차가웠다. 병원에 가볼까도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삶이 조금씩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한때는 늙는다는 게 고요한 침묵 같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깊고 따뜻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계절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 기록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오후, 진우가 도착했다. 무언가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화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진우는 가방 안에서 작은 액자 몇 개와 인쇄된 종이 묶음을 꺼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책 만들면서 느꼈어요. 이 글과 그림은 우리만 보기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작은 도서관에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 쉼터 코너에 놓아도 되냐고요. 이화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 네, 인쇄는 몇 부만 했어요. 판매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읽고 미소 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네, 글을. 누가 읽는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읽어요, 선생님. 누군가는 분명히 그 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을 거예요. 진우는 액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책의 첫 장에 실렸던 문장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였지만 그날 나에게는 찻잔 하나로 충분했다. 이화는 천천히 액자를 안았다. 그 조용한 감동이 눈물로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진우야. 네. 이제 나는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해. 물건도, 기억도, 마음도.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렴풋이 그녀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계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림은 계속 그려줘. 나 없는 날이 와도 너 그림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스며들었다. 며칠 뒤 그녀는 도서관 쉼터에서 작은 낭독회에 참석했다. 진우가 준비한 자리였고 주민 몇 명이 조용히 둘러앉아 그녀의 글을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담았다. 그날 밤 이화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책 한 장을 펼쳤다. 진우가 몰래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해둔 글이었다.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제 삶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사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이 제게 남긴 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의 속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웃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눈을 감았다. 삶이 꼭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봄, 진우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찻잔 속의 시간. 이화의 글과 자신의 그림, 그리고 함께 만든 책의 첫 원본이 중심에 놓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을 보고 책장을 넘기고 그녀의 삶을 느꼈다. 그 전시회의 마지막 벽에는 이 문장이 걸려 있었다. 그는 단지 택배 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었죠.